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죠.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번에 여쭤볼 게 2026년 대한민국의 국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26년 병오년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병화에 오화다 보니까 큰 불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올해 국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업의 변화가 가장 크게 들어오시고요. 기존에 내가 하던 사업들이 있는 사업가 분들도 새로운 일에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기존과는 다른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다든지 하는 변화가 초반부터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불이 붙을 수 있겠다.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화가 기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섣부르게 판단해서 움직였다가는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계획하셔서 움직이셔야지 좋은 기운을 잘 받아서 스타트가 좋게 시작되실 수 있겠다 보고요. 또 우리나라 자체의 국운에서도 보면 초반에 한 음력 3월, 4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그런 생명체들에 의해서 뭔가 좀 손실이나 좀 안 좋은 사건이라든지 이런 아픈 일들이 좀 많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조금 더 건강에 유의해 주셔야 되시고 작은 것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조금 돌다리 두들기면서 주변을 잘 살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운은 그런데 하반기에는 좀 나라가 뒤흔들릴 만한 커다란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큰 인물이 자리가 위험해진다든지 뭔가에 알려져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조금 변화, 개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좀 시끄러울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에 그렇게 크게까지 영향을 안 좋게 미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올해는 좀 변화가 굉장히 무쌍하게 참 변화, 변동이 많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도 내가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대비하시고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으셔도 좀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좋은 기운 잘 받으시고 건강도 잘 유의하시면서 이렇게 병원년 한 해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네. 주식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주식시장은 국내 주식에서는 변화를 많이 일으키려고 새로운 물건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빛을 보기보다는 좀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고 여전히 병원연에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조금 더 많이 떠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위장. 그렇죠, 그렇죠. 미국 주식이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식들도 국내 시장도 조금 새로운 변화를 많이 맞이하려고 조금 많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서 멈출 수 있지만 그래도 영향을 꽤 받아서 발전할 수 있겠다. 부동산은 좀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은 조금 상승세로 올라가다가 다시 주춤하겠다. 조금 그 부동산법이라든지 이게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뒤흔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상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시세라든지 이런 좀 하기가 왜냐면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강화돼서 좀 힘들고 답답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잠시 잠깐 뭐가 살짝 풀려서 사람들이 조금 웃을 수 있는 게 한 6월 정도까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또 힘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잠깐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쭉 요런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북한하고는 문제가 없겠죠? 이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 의견이니까 말씀드려도 되죠. 그냥 제가 작년부터 조금 걱정을 살짝씩 했던 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27년에서 28년 넘어가는 그쯤에 좀 한번 크게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전조 증상이다, 준비 연습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도 조금 긴장을 하고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27년에서 28년 넘어갈 때.
좀 뭔가가 그쪽에서 좀 사람이 좀 많이 넘어올 것 같은 느낌. 좀 간첩이 많이 넘어온다든지 좀 우리나라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좀 뭔가 많은 시도를 할 거다. 그로 인해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자꾸 평화협정이라고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저는 뭐 이거는 소신 발언이긴 한데 이게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은 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치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그게 없어요. 정치 색깔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무지개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27년, 28년 그 공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또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근데 좀 진짜 좀 많이 넘어올 것 같아요. 그게 좀 몰래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뿌리 내리고 간첩이 좀 많이 늘어난다든지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제가 생각할 땐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군 공수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변화를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서류를 보더라도 다시 보고 살피셔야 되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변화무쌍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신만만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새로 시작을 하고 변화를 주실 때는 첫째도 서류 다시 보시고 둘째도 서류 다시 보시고 도장 찍기 전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돌입하시는 게 위험 요소를 줄이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26년도에 상문이 들어오는 날. 네. 그렇죠? 네. 가볼게요. 네. 카메라 켜놨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병원연에 상이 들어오는 나이띠를 물어보셨는데 네.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게 원숭이띠 중에 병신생 원숭이띠. 그 띠가 있으신 집안 자체에 상소식이 들어오거나 건강으로 많이 꺾이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나 자체에도 그 병신생 띠의 어르신들 분들의 그 신변에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하실 수 있겠다라고 아까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경호생 말띠. 네, 경호생 말띠. 고기 시기에도 그 집안 자체에 사건, 사고나 상문 기운으로 인해서 내 몸이 다치거나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경호생 말띠들은 올해 물가 조심해야 돼요. 경호생 말띠들은 올해 물가 조심하면은 화는 면한다. 정묘생 토끼띠. 젊은데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꼭 이 띠들이 상을 난다 당한다라기보다는 그 띠가 있는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가족 중에 조금은 젊은 나이에 부모님 상을 치르게 된다든지라는 것들을 겪으실 수 있어서 그때는 내 가족을 먼저 돌보라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나이로 뜨는 숫자가 있는데 53세, 52세, 53세 요 시기 52세에서 53세 딱 넘어가는 그 시기에 집안에 바람이 좀 크게 분다. 대부분 특히 여자분들 부모님 자리로 조금 상이 많이 들어오시겠다. 이렇게 뜹니다. 알면 대처가 그렇죠. 해당하시는 띠 분들은 따로 개별로 한번 상담 요청하시면은 정확한 그 사주에 따라서 신점 보다 보면은 정확히 몇 월이 안 좋고 이게 개별적으로 나오니까요. 이건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까 그 거론된 띠나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상담하시는 곳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올해 언제가 안 좋은지 조심할 것들 이렇게 따로 일러드릴게요. 상문은 사실 피할 수 피할 수 있는 상문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상문이 있어요. 명부가 내려오면 사람의 명은 정해져 있는데 이미 다 돼서 정해져 있는 분은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뭐 어떻게 신적인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명이 남아있는데 얻어서 주당에 걸렸다든지 불가피하게 뭔가 부정이 많이 들어서 고비가 왔다든지 하는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물릴 수 있어요.
어떠한 기운이 내가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내가 명을 달리해야 되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내 사주에 나에게 귀인 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조상이 작용을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간발의 차로 살릴 수도 있겠다. 이걸 피해가면 정말 살 수 있겠다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명이 딱 여기까지다 하는 사람은 진짜 돈을 억을 싸들고 와서 살려달라 해도 못 살려드려요. 선생님께서는 신령님 공수를 받아서 이 사람이 죽겠구나 라고 알지만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고 살려놔도 내가 잘했어. 그냥 나는 살 운명이었던 거지. 내가 죽을 운명이었던 맞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무당이다 보니까 이 10년 넘는 세월을 모업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는 이거는 제가 늦둥이가 있잖아요. 만삭대 일이에요. 근데 이미 고비를 겨우 넘겼는데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었고 근데 저는 왠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가족들도 다 내려놨는데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살아나도 온전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보내주자라고 이런 조금 마음 아픈 케이스였어요. 나이도 젊으셨고 제가 만삭대였는데 왠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굿이 들어갔는데 공수대로 그래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도 조금 불안한 감이 기운이 남아있다 보니까 진짜 제가 만삭의 몸으로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랑 매일같이 기생바위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만삭이 진짜 산딸 한 달 안 배 이만큼 불러서 그 도량 사장님도 알아요. 이렇게 만삭인데 이 몸으로 자꾸 오냐고 매일 오냐고 매일 밤마다 가서 기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셨다고. 근데 손님은 감사합니다 하죠. 저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그때 진짜 뿌듯하고 너무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더라고요. 그분이 살아났다는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하셨을 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인간 마음으로 너무너무 살리고 싶어서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면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정말 너무 힘들게 많이 빌었는데 기어이 느낌으로 알죠. 저희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근데 고집 부리는 거죠. 기어이 젊은 나이에 명을 달리하신 손님도 계셨었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요.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아무리 위험한 일이 와도 우리가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겠다라는 답을 주시면 정말 살아요. 근데 뭔 짓을 해도 결과는 안 되는구나, 보내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손님이 안 왔으면 좋겠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도 오블랑 시작하겠습니다. 네. 위상이 날로 드높아진다. 어우, 좋은데? 새로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결과가 내 성에 차지 않고 좀 만족스럽진 않을 건데 위상은 더 높아진다. 인기가 많아진다. 이름이 많이 거론된다. 원래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분이다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지금 기존에 내가 하는 거 외에 지금 다른 뭔가가 들어와 있어요. 좀 다른 분야처럼 뭔가. 근데 내가 계획을 짓고 움직이고 하는 그거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썩 나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는 않기는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 사람은 더 이름이 난다. 근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엄청난 사람인데 속으로는 소가리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 것을 다 드러내지도 못하고 내 가족력도 그렇고 건강적인 부분도 그렇고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단면을 보고 너무 이렇게 이 사람을 찬양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정말 정작 속은 이 사람은 늘 좀 힘들거든요. 마음이 몸도 그렇고 몸도 마음도 그렇고 근데 그걸 컨트롤을 잘 해나가시는 것 같긴 한데 올해 명성은 드높아지고 하는 일의 성과도 나쁘진 않은데 내 몸의 건강 신호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뭐 알려질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자체가 하반기에 가을쯤에 자칫 잘못하면은 병원 신세 지실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집안으로 상소식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게 잘 비껴나가도 이 사람이 조금 몸에 아픔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 병원 가셔야
가셔서 검진하시고 기존에 앓고 있는 그 지병으로 인해 다른 데 합병증이 생기거나 뭔가 악화되거나 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집안 자체에 몸에 조금씩 알게 모르게 문제들이 있는 집이에요. 다 괜찮아 보여도 멀쩡해 보여도 멀쩡하진 않거든요. 예, 그렇게 느껴지는데 올해는 일적인 부분은 뭐 워낙에 신경 쓰고 저 이름 나 있고 뭐 하는 거는 몰라도 이 사람의 건강을 조금 돌아봐야 되겠다. 하반기에 내 건강을 먼저 1순위로 챙기셔야 되겠다라고 나오고 가족의 상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느껴져요. 사자가 좀 왕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챙기면 넘길 건데 못 넘기면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을 수는 있겠다. 대단한 사람이라서. 올해 내 건강하고 집안의 상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일적인 부분은 고비가 와도 계속 헤쳐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량은 이미 이 사람의 인기나 역량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 부분. 그리고 지금 당장은 엄청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엄청 막 거론되면서, 그러니까 워낙에 원래 인기 많지만 지금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이 사람이 되게 추앙받는 것처럼 막 느껴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자기 성에는 안 찰지언정 이 사람을 막 추앙하고 와 역시 막 이러는 거는 좋아질 건데, 다만 하반기에 진짜 건강 그리고 집안에 조금 안 좋은 문제 그것만 좀 조심하고 지나가면은 좀 돌다리 두들기고 자기 건강 살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끌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수장이시거든요. 잘 되고 있어요. 더 잘 될 수 있겠죠. 아하, 그렇다네요. 재수가 열린다네요. 그렇다네요. 안 무너진다네요. 몇 층 정도까지 갈까요? 몇 층? 꼭대기 층이 몇 층이 꼭대기층은 따로 정해놓은 건 없는데 정해놓은 건 없고. 층이 네. 이분이 대표하는 네. 그 회사의 주식 그게 몇 층까지 갈까? 아, 투자하셨어요 혹시? 사실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는 한 3, 40층 이상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거는 사실상 네. 올해 기준으로는 네, 아유, 말도 안 될 것 같고. 이제 알거든요,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떠올려가지고 이제 인간 생각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개인적인 제 희망사항도 한 3, 40층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깝게 조금 근데 지금 성장 속도도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네. 이만큼 끌어낸 것도 어마어마한데, 네. 근데 어쨌든 계속 오를 거예요. 근데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딱 거기서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 오르는 건 있는데 딱 돌파하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겠다. 왜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철학적인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성에서 이게 조금 새길로도 세야 되고 조금 이렇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게 보통 사업가들의 기질이 있는데 이분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신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정직하게 쭉쭉쭉쭉쭉쭉쭉 가자. 뭔가에 알게 모른 그 정의감이 이렇게 꽁냥하게 많은 분이라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합니다.